자, 오늘 이제 3학년 2학기의 마지막 단원인 통계야, 통계. 이게 예전에는 3학년 2학기의 첫 번째 단원이었거든. 뭐 대표값, 산포도,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평균, 뭐 이런 것들 구하는 것들이었는데, 실제로 제일 어려운 게 도수 분포표를 활용한 산포도, 그러니까 평균, 표준 편차, 뭐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걸 구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였거든. 근데 그게 삭제가 됐어. 그래가지고 아마 공부 자체를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게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야. 자, 일단 우리 통계라는 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제 통계인데, 우리가 요거는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있잖니, 확률과 통계라는, 확률과 요런 단원으로 우리가 배우게 돼. 자, 확률은 우리가 2학년 때 배웠지. 그치? 뭐 2명 줄 세우기, 뽑기 이런 거 했었잖아. 그런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확률을 반하는 거. 이건 사실은 우리 항상 이거야. 경우의 수 이걸 구하고, 얘를 통해서 확률을 구하고, 확률을 이용해 가지고 통계가 나오면은 이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료에 대한 해석이야. 그러니까 얘는, 통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학문이냐면은 자료를 해석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면은 좋아. 실제로 얘는 미국 영어로는 그 대수학에 포함이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함수 방정식 같은 걸, 그걸 대수학이라고 하잖아. 그치? 너 알지? 영어로 알지브라라고. 이게 알지브라에 들어가, 사실은 이 통계 자체는. 근데 우리 한국에서 교육과정은 통계라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배우는 경향성이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통계를 따로 배운다. 자, 그러면은 오늘부터 해야 될 이 통계는 결국에는 어떤 자료들을 해석하는 거야. 근데 수학에서의 통계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떤 자료들을 우리가 해석을 할까? 숫자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해석을 할 거야. 그리고 오늘 배워야 될 게, 지금 첫 번째가 대표값이고 두 번째가 산포도거든. 대표값이라는 것이 뭐고 산포도라는 것이 뭔가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자. 자, 오늘 먼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대표값이야. 자, 대표값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어. 숫자로 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뭐 숫자가 아니어도 사실은 상관은 없지만,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이 쭉 있을 때 얘네들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딱 하나의 특정한 무언가를 우리가 정할 수 있느냐, 그 얘기야. 자, 우리는 지금부터 어쨌든 수학을 배우고 있고 수학에서의 통계를 배우고 있으니까 그 자료들을 그냥 숫자라고 한정을 지을게. 숫자야, 그냥 숫자. 어떤 숫자 중에서 어떤 숫자들이 잔뜩 있다고. 어떤 숫자들이 잔뜩 있는데 그 중에서 얘네들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숫자 하나를 뽑자, 이거야. 그게 바로 대표값이야. 자, 대표값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뭘까? 뭘까요? 맨날 하는 거 있잖아. 시험 보면 항상 하는 거. 평균. 그래. 평균이 가장 대표적인 값이야. 이 평균이란 게 결국 뭐야? 너의 이번 학기 시험 성적을 대표할 수 있는 숫자라는 거야. 전 과목에 대한 평균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균이 말고 중앙값이라는 것이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빈값이라는 거 있어. 이렇게 우리가 세 개를, 대표값을 나타낼 수 있는 총 세 가지의 어떤 값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자, 이것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어떻게 구하는지 알려줄게. 자, 평균은 뭐니? 그냥 다 더해서 더한 수만큼으로 나눠주면 되지. 자, 이건 너무 쉬운 거니까, 우리가 이제 너까지 너무 많이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냥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해. 자, 두 번째. 자, 중앙값은 뭐냐면은, 자, 얘는 일단은 자료를 크기 순으로 나열해서
정확히 가운데 있는 얘를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그래. 자, 이따가 하나씩 다 해볼 거야. 자, 최빈값은 뭐냐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값. 우린 요것을 최빈값이라고 그래. 자, 일단은 우리 대표값, 어떤 자료들,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는 어떤 자료들 중에서 그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숫자 하나를 정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을 정하는 방법에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그리고 사실은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평균이야. 여전히 평균이 가장 많이 쓰여. 그런데 중앙값이라는 것도 있고 최빈값이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자고 이거지. 근데 이제 평균이라는 것을 쓰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어.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중앙값이나 최빈값을 사용하는 게 더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이를테면 한번 봅시다. 자, 평균은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건데, 자, 여기서 뭐야? 별량이라는 게 나왔지. 별량이 뭐야? 별량? 변화하는 양이야. 그냥 다수, 거기 있는 하나하나의 숫자들, 그것들 하나하나를 전부 다 우리는 별량이라, 별량? 마블이 이상하네. 별량이라고 그래. 그러면은 얘는 결국에는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게 우리는 평균이야. 자, 이것은 너무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풀어보면 돼. 그건 어렵지 않을 테니까 그냥 바로 해봐. 알았지? 자, 두 번째, 중앙값은,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요거야. 크기 순으로 일단 나열해라. 크기 순으로 나열해라. 자, 내가 지금부터 한번 숫자를 써볼게. 자, 1, 2, 7, 5, 10, 11, 8 이런 게 있다라고, 이런 자료들이 쭉 있다고 쳐보자고. 그럼 지금부터 얘를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볼게. 자, 1, 2, 5, 7, 8, 10, 11 이렇게 우리가 나열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럼 봐봐. 쭉 나열하다 보니까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이 뭐야? 얘지. 얘를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야. 얘를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야. 그지?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거 하나 있어. 별량이 짝수인 경우와 홀수인 경우를 구분해서 우리가 써야 돼. 자, 홀수가 되면 있잖아. 정말 가운데에 딱 들어오는 값이 무조건 있겠지. 얘 지금 7개잖아. 홀수개잖아. 그럼 딱 가운데 들어오는 애가 있다고, 얘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중앙값 구하기가 쉬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11 하나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여기 다시 한번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본다. 자, 1, 2, 5, 7, 8, 10, 11. 총 6개의 잠깐만. 뭐 하나 지우지 않았나? 11을 지웠잖아. 그지? 총 6개의 숫자가 들어왔잖아. 그지? 총 6개의 숫자가 들어왔으니까, 자, 앞에 3개, 뒤에 3개가 있으니까 얘나 5나 7 중에 어떤 것을 중앙값으로 해야 될까? 맞아. 그러면은 그걸 뭐라고 그래? 두 값에? 아니야. 그러면 얘를 뭐라고 그러겠어? 평균이야, 평균. 얘 둘의 평균. 그러니까, 자, 별량이 짝수인 경우에는 가운데 2개 숫자의 평균을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두는 거고, 별량이 홀수인 경우에는 정말 가운데 있는 딱 그 값을 그냥 바로 중앙값이라고 두면 돼. 그치? 요거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내면 우리가 6이니까 여기서의 중앙값은 6이 될 거야. 그치? 자, 최빈값은, 이거는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값이 뭡니까? 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최빈값이라고 그래. 이거를 한자어야.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기 좀 좋은 게, 같은 숫자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 예를 들면 너희들도 턱걸이 같은 거 하니? 안 하지. 남학생들의
턱걸이 개수 이런 것들은 막 3개, 4개 하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야 아마 지금. 뭐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럼 예를 들어서 한 5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어떤 학생 1개 있고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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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4개 했다라고 한번 쳐보자. 그럼 봐봐, 3개 하는 애가 3명이나 있지. 가장 많은 값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의 최빈값은 3이라고 둘 수가 있어.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 알려줄게. 여기는 최빈값은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 야. 이게 가장 중요해. 1개가 아닐 수도 있어. 1개가 아닐 수도 있어. 왜 1개가 아닐 수도 있을까? 최빈값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이를테면 이런 도수분포표가 있다고 치자. 도수가 하나, 1, 3, 5, 5 이런 9개의 별량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은 자, 1도 3개 있고 3도 3개 있고 5도 3개 있잖아. 그럼 얘의 최빈값은 1, 3, 5, 3개가 되는 거야. 1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을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도수분포표 혹시 기억해? 그 1학년 때 했었던 건데, 도수분포표. 예를 들면 이런 거 지금 봐봐. 예제 4번 같은 거 한번 봐볼게. 우리가 도수분포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해석하는 게 조금 중요하거든. 근데 다행인 건 3포도에서 이걸 안 하니까 훨씬 더 괜찮을 거야. 자, 145페이지 오른쪽 그림은 학교 15명의 음악 수행평가 점수를 나타낸 막대 그래프이다. 이때 수행평가 점수의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각각 구하여라. 봅시다. 그래프 보면은 자, 1점인 애가 몇 명이야? 응? 자, 2명. 2점인 애가 4명. 3점인 애가 5명. 4점인 애가 3명, 5점이네 1명 이렇게 되겠어. 그럼 봐봐. 자, 평균을 보면은 자, 여기 지금 1점, 자, 이것을 지금 총 15명이지. 그지? 자료를 잘 생각해 보면은 자, 1점인 애가 2명이 있는 거야. 2점인 애가 4명이 있는 거야. 3점인 애가 5명이 3점인 애가 5명이 있는 거야. 4점인 애는 3명이 있고 5점인 애가 1명이 있는 거지. 자, 그럼 평균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이거 점수 다 더해서 15로 나누면 되겠지. 그게 평균이야. 자, 두 번째 중앙값을 고르면은 봐봐. 얘는 15명이니까 8번째 나오는 애가 중앙값이겠지. 그지? 앞에 7개, 뒤에 7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하나, 둘, 작은 것부터. 크기 순이니까 작은 것부터 1, 2, 3, 4, 5, 6, 7, 8 얘가 중앙값이 되는 거야. 그지? 얘가 중앙값이 된다. 그리고 최빈값은 뭐가 되겠어? 3. 제일 많은 숫자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이렇게 하고. 자, 사실은 중요한 건 요거야. 146페이지 거기 밑에 표 있지? 표를 잘 봐봐. 이게 제일 중요해. 자, 보통은 평균을 쓴다 그랬어.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보통 평균을 쓰는데, 자, 평균이 정말 자료를 왜곡하는 경우가 갑자기 생겨.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볼게. 자, 우리가 시험 성적을 평균으로 냈을 때 가장 편리한 이유가 뭔 줄 알아? 모든 시험 점수는 0점부터 100점 사이에 있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키 같은 것도 평균으로 괜찮겠지. 이를테면은 지금 너네 학교에서 예를 들면 한 150에서 170 사이에 있는 애들이 제일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냈을 때 굉장히 좋다는 거야. 그런데 자, 요런 것들 한번 보자. 자, 너네 반에 10명이 있어. 10명이 있는데 용돈을 한번, 자, 한 달 동안 쓰는 용돈을 한번 내가 계산을 해보자고. 보통 용돈 얼마 쓰니 한 달이면? 한 5만 원 받는다고 쳐보자. 자, 5만 원. 얘들이 다 비슷하게 이 정도 이렇게 받는다고 쳐보자고. 누구는 4만 원을 받는 애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교통비를 더 받아가지고 한 7만 원을 받는 애들도 있겠지. 그치? 그런데 여기 너네 집에 있잖아.
너네 반에 있잖아. 재벌 2세가 있다고 쳐보자. 걔는 한 달에 용돈을 700만 원을 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한번 해보자. 700. 하나, 둘, 셋, 넷. 자, 너네들보다, 자, 100단위가, 공이 2개가 더 붙었어. 자, 그러면 얘네들 다 합쳐서 평균 내면은, 자, 몇 명이 될까? 자, 다 5만 원이라고 얘만, 이렇게 50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5, 9, 45, 45만 원인데, 얘가 500만 원이니까 545만 원이 됐어. 얘가 10으로 나누면은 54만 5천 원이야. 자, 무슨 일이 벌어지니? 애들이 다, 야, 너네들은 전반적으로 너희들은 다 50만 원씩은 쓰는 거야, 한 달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게 왜 문제가 뭐냐면은, 자, 이 평균은 어떤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생기냐면은, 극단적인 값이라고 해. 이런 극단적인 값이 딱 등장하잖아. 이런 극단적인 값이 등장하면은 평균을 믿을 수가 없게 돼. 자, 거기 봐봐. 단점을 잘 봐야 돼. 단점. 자, 자료의 값 중에 극단적인 값이 있을 경우에 자료의 특징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 자, 대부분의 애들이 5만 원 정도를 받는데, 요즘 5만 원 정도를 받는데, 얘 하나 때문에 평균이 이렇게 뻥 뛰어버리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을 못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두 번째, 중앙값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극단적인 값이 있다고 하더라도 얘는 그냥 어차피 신경 쓸 필요 없잖아. 양 끝단에 있는 애들은 우리가 아주 작은 값이나 아주 큰 값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극단값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료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 그런데 자, 항상 봐봐. 우리가 통계는 봐봐. 자료를 해석하는 학문이야. 그치? 자료를 해석하는 학문인데 모든 자료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단점이야. 어떻게 보면은 모든 자료 활용을 안 한다. 모든 자료를 보지 않는다는 게 그런 단점이고, 자, 최빈값 같은 경우에는 자, 아주 그러니까 뭐냐, 예를 들면은 이런 것도 있어. 좀 리니어한 경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키라는 것도 보면은 170부터 예를 들어서 180까지 있다고 치면은 어느 한 값을 딱 찍어가지고 여기에 다 몰려있고 그렇지가 않잖아. 최빈값이라는 것 자체는.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최빈값은 자료가 뭐 좀 이렇게 어떤 좀 좁은 그 구간에 몰려있고 개수가 좀 더 명확하게 떨어지고 또 자료가 많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사용 가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최빈값 같은 경우는 별로 활용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5번 예제 5번도 보면은 사실 좀 난 좀 그래.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까 저기 봐봐. 14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밑에 표 있지. 요거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한번 읽어는 봐야 돼. 한번 읽어는 봐야 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읽어봐야 되는 경우는 이제 장점과 단점 요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개수 같은 경우에는 최빈값은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가 될 수도 있다. 요것은 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좀 이게 잘 맞나 틀리나 잘 모르겠어 사실은. 왜냐면은 그냥 뭐 너희들한테 좀 뭐 생각을 강요한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난 별로 이런 문제를 선호하진 않는데 어떤 경우에 어떤 게 가장 대표값으로 어울리는가 이것은 그냥 네가 많이 고민하지 말고 문제집이나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편이 좋을 것 같아. 교과서에 있는 사례라든가 이런 문제집에 있는 사례 들으면 다 그냥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라고 하지 괜히 난 이게 평균 같은데 난 이게 최빈값 같은데 이렇게 고민하면서 풀지는 말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대표값 정리를 했고, 자, 두 번째는 뭐 할 거냐면은 산포도를 할 거야. 산포도. 산포도. 이건 뭐냐면은 분산된 어떤 자료들이 있는데 자료들이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야.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가. 자, 이것을 척도로 나타낸 거야. 그러면은 이 산포도이기 때문에 결국에 얘는 뭐냐면은 숫자야. 산포도는 숫자야. 자, 이거 잘 기억해야 된다. 산포도라는 것은 숫자야. 그러면은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굉장히 많이 스프레드 돼 있다는 거야. 이게 많이 자료들이 이렇게 많이 뿌려져 있다는 거야. 그럼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가운데에 몰려 있는데 그 가운데의 기준은 뭐냐? 뭘까? 대표값이겠지? 그 대표값은 뭐가 될까? 여기서 실제로 내가 봐. 평균, 그 다음에 뭐 최빈값 그리고 중앙값 중에 수학적인 방법이 들어가는 게 뭐야? 평균 하나밖에 없잖아. 평균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로 뭐 산포도라는 건 결국 뭐냐? 자료들이 평균과 얼마나 떨어져 있나? 요거를 숫자적으로 수치화해 놓은 게 바로 산포도라고 생각하면 돼. 숫자적으로 생각하는 거. 자, 그러면은 이것이 산포도라는 것이 숫자가 크면 산포도가 크면 클수록 분산이 많이 된 거죠. 분산이 돼. 분산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자, 어떤 산포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얘는 굉장히 평균에 몰려 있다. 자료들이 평균 근처에 몰려 있다. 우린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런 산포도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은 분산과 표준 편차야. 자, 첫 번째가 분산. 얘는 두 번째는 표준 편차. 자, 일단은 그러면은 우리가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 평균을 구해야 돼. 자, 첫 번째 단계야. 자, 첫 번째 단계는 평균을 구해야 돼. 자료의 평균을 구해야 돼. 왜냐하면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평균을 구해서 각 자료들이 평균과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일단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새로운 개념이 뭐냐면은 바로 편차라는 개념이야. 편차. 자, 봐봐. 평균을 구해. 자, 첫 번째야. 이거는 기계적으로 그냥 선생님이 말한 이 과정을 거쳐야 돼. 그렇지? 자, 평균을 먼저 구해. 자, 두 번째. 편차를 구해. 편차를 구해. 편차는 뭐냐면은 자, 별량, 이건 숫자로 별량 빼기 평균이야. 그럼 이 편차는 음수가 될 수도 있겠지. 예를 들면 우리 봐봐. 이 지금 자료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자, 1, 2, 3, 4, 5라는 자료가 있다고 치자. 그럼 얘 평균은 몇이야? 3이야. 평균이 3. 그럼 봐봐. 편차는 이 값에서 평균을 뺀 거야. 그럼 얘의 편차는 몇이야? 마이너스 2. 얘의 편차는 마이너스 1. 얘의 편차는 0. 얘의 편차는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자, 이 편차를 우리가 일단 먼저 구하는 거야. 자, 편차를 구하고 나면은 우리가 편차에 대해서 항상 머릿속에 이제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편차의 합은 무조건 0이라는 거야. 자, 중요하다 이거는.
자, 편차의 합은 무조건 0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았지? 알았지? 자, 봅시다. 그러면은 자, 편차의 합은 무조건 0. 여기서도 봐봐. 얘가 2 더하고 1 더하면 없어져. 그럼 봐봐.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평균과 얼마나 떨어져 있나를 구해야 돼. 얘네들을 구해야 된다고. 근데 얘네들이 지금 만약에 더해져 버리면은 그냥 더하기, 그냥 단순하게 더하기를 해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니? 0이 돼버려가지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벌어진 정도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편차의 제곱은 무조건 0이야. 무조건. 편차의 제곱 편차의 합은 무조건 0이야. 편차의 합은. 그러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줄까? 나눠서? 마이너스끼리 플러스끼리 나눠서? 어떻게? 응? 루트는 뭐야? 무슨 루트야? 얘네들을 제곱해가지고 더해주는 거야. 자, 편차의 제곱이야. 3번. 편차의 제곱. 편차를 제곱해줘.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서 편차의 제곱을 해주면은 얘는 4, 1, 0, 1, 4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평균을 내주는 거야. 얘네들이 평균. 얘는 그래서 10이고 나누기 5를 해야 되니까 평균이 바로 2가 되겠지. 그지? 자,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 편차의 제곱의 평균. 요거야. 자, 요 말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해. 그런데 봐봐. 우리가 편차를 이렇게 마이너스 2 정도 했는데 제곱을 하면은 4 이렇게 엄청 커지지. 예를 들면 편차가 막 7 정도 됐다고 쳐보자. 49 막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지? 그럼 편차가 이 제곱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 숫자가 갑자기 엄청 커져.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낮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제곱을 했으니까 루트를 씌워주면 돼. 그지? 자, 세 번째, 네 번째. 자,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줘. 그렇게 되면은 봐봐, 얘가 다시 요렇게 비슷하게 오겠지. 양의 제곱근이라고 그래.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다 나왔어. 우리 과정은 무조건 이걸 거쳐야 돼. 이렇게 평균 구하고, 편차 구하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 구하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에다가 루트를 씌운다. 요게 오늘 배울 거에 전부 다야. 그러면은 자, 봐봐,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얘를 분산이라고 그래.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해놓은 것을 우리는 분산이라고 불러. 그러면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 얘를 뭐라고 하느냐? 얘를 바로 표준 편차라고 그래. 자, 지금은 그냥 분산과 표준 편차라는 이름으로 외우고 말겠지만 마라. 그리고 그냥 계산하는 방법만 간단하게 알면 돼. 이것이 뭐 궁극적으로 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나중에 어차피 고등학교 가가지고 배우게 될 거야. 지금은 단순히 그러니까 분산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만 알면 돼. 사실은 근데 이거는 그냥 아주 거의 뭐 프로시저 같은 그냥 아주 절차기 때문에 무조건 이대로 와야 되고, 그냥 사실 분산만 구해놓고 나면 거기다 그냥 루트만 씌우면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그지? 표준 편차는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이거야. 분산이야.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지? 자, 그러면은 봐봐. 159페이지 같은 것들. 자, 평균 구하시고요. 그 다음 각각 각각의 그 별량에 대해서 편차를 구하고, 그 다음에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한 다음, 그 다음에 루트를 씌워가지고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한다. 이거는 있잖아. 자, 이건 잘 들어. 이건 무조건 손으로 하나하나 다 해봐야 된다. 이거는 중간에 계산 실수가 엄청 많은 단원이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계산 실수 하나 정도 안 나올 것 같지? 진짜 많이 나와.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은 정말 숫자가 왜 이렇게 나오지? 막 이런 싶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들 때가 있을 거야.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계산에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계산할 때 중간중간에 절대로 틀리지 않게 너희들 나름대로의, 너 나름대로의 어떤 그 틀리지 않을 그 어떤 장치들을 마련해 놔야 돼.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뭐야? 전부 다 정확하게 이렇게 해답지에 나와 있듯이 답을 쓰라고. 그러니까 문제 풀이를 하라고. 그렇게 해야지 안 틀려. 이 부분들은 좀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자, 그리고 뭐 이제는 그 다음은 사실 이거 계산만 정확하게 할 줄 알면 나머지는 다 요 문제야. 요 문제 봐봐. 새 학생의 나이의 표준 편차는 10년 후에도 같을까? 같을 수밖에 없겠지. 왜냐하면 봐봐. 평균, 그러니까 중심이란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뿌려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야. 그런데 봐봐, 나이라는 건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하나씩 먹잖아. 얘네들이 10년이 지났다고 해도 11, 12, 13, 14, 15고 평균은 13에다가 편차들은 다 똑같아, 항상. 그렇기 때문에 분산과 표준 편차는 이런 나이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됐건 100년이 지났건 간에 똑같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분산된 정도니까,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알겠지? 자, 두 번째. 자, 다음 장. 자,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분포는 자, 고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애들이 여기서 되게 좀 헷갈려 하는 거 하나만 알려줄게. 자, 고르다. 그리고 골고루. 요거 두 개를 애들이 되게 헷갈리게 해. 왜냐하면 이것을 이렇게 얘를 봐봐. 160페이지에 있는 그래프들 봐봐. A, B, C가 있지. 이거 중에 가장 고른 게 뭐 같아? B 같잖아. 그치? 그거야. 이게 고르다라는 게 있잖아. 이게 좀 우리나라 좀 한국에서 이 발음 어떤 이 뭐라고 해야 되니? 뉘앙스의 문제인 것 같은데 봐봐. 자, 1에도 3명이 있고 2에도 3명이 있고 3에도 3명이 있고 4에도 3명이 있고 5에도 3명이 있어. 그럼 굉장히 고르게 인원들이 분포되어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 통계에서 얘기하는 이 고르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아니야. 통계에서 말하는 이 고르다는 평균에 몰려 있을수록 고르다고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가 1명, 2, 3, 여기다 5, 2, 1 이렇게 된 게 고른 거야. 얘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나도 저것을 고르다고 하는 게 맞다고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름 고민을 해가지고 생각해낸 단어가 요거, 골고루. 골고루하고 고르다는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너의 그런 국어적인 상식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서 고르다, 통계에서 산포도에서 고르다라고 하는 내용은 그냥 평균에 다 몰려있다. 몰려있으면 몰려있을수록 고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이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평균에 몰려있다고 그랬잖아. 그지? 평균에 몰려있고 그 평균에 몰려있는 것 자체를 우리는 한글로는 고르다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알았지? 이게 골고루하고 고르다라는 거 이렇게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결국 산포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고르지 않고 골고루 퍼져 있는 거야. 이렇게. 산포도가 작다? 그러면은 굉장히 평균에 몰려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일단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거의 다 이제 끝난 것 같고, 일단 이 분산 표준 편차 가장 중요한 것은 계산이야. 이 계산할 때 실수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실제로 손으로 하나하나 다 풀어보고 지금 선생님 준 그 교재하고 그 교사용 자료까지 해가지고 일단 한번 먼저 다 풀어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상관관계 마지막으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자. 알았지?